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미국 사람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민족은 한국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놈들은 일본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만이 유독 일본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맨날 큰 소리만 뻥뻥 친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갑자기 시작부터 무슨 일본 얘기를 해서 또 교과서 왜곡이나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DJ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는 노래 가운데서 규칙상으로 일본 음악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가사가 나오는 노래들 특히요. 에? 우리 방송에서 들은 적 있다고? 무슨 말씀을? 전 그런 적 없어요. 아까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른다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저패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중음악 시장 자체도 굉장한 양과 또 질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수준에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틉니다. 뭐 지난 과거사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이랍니다. 그냥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선에서 본인이 대중음악을 만들고 하고 그런 음악 쪽에 관련하고 있는 종사자 입장에서 드리는 그런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도둑이 집에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물쇠를 하나 채워놓는 걸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페셔널 도둑뿐만 아니라 웬만한 아마추어 도둑들도 자물쇠는 쉽게 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본적으로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집어갈 만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은행에 넣어두고 뭐 조목조목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집안에 불도 켜놓고 뭐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물쇠 하나만 그냥 덜렁 채워놓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어느 도둑이 자물쇠 하나 채워놨다고 못 들어오나요?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을 하는 길, 또 그 길을 하는 길, 그런 것들은 일본 노래를 못 틀게 하는 짜잔한 방법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에 일본 노래들 다 들어와서 누구나 쉽게 일본 음악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그냥 일본 노래, 일본 가사가 나오는 노래들을 방송에 못 나오게 한다고 해서 결코 일본하고 문화적으로 뭐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에서 절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요거 일본 가사 노래 못 틀기 규정 하나 정해놓고 자기들이 뭐 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누구죠? 부시의 Chemical Between Us 보내드렸습니다. 주로 저희 방송에서는 영미 아티스트의 음악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 두 나라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일본 못지않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과거적으로 따져보면. 일본 대중음악에 대해서 특히 관심 없으신 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일본 대중음악은 아이돌 스타들 음악만 있고 앵앵앵 하는 목소리 나서 노래 못하는 애들 나와서 뭐 이렇게 춤만 추면서 돌아다니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걸 보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재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 면에서도 세계 2위고요. 그리고 그 질적인 면에서도 재즈 콘서트라는 게 물론 뭐 큰 공연장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관객 몇만 명 모아놓고 재즈 페스티벌을 열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뭐 저편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휩쓸는 그런 부음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일본 대중음악도 지금 세계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나 이제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서 몰라 저건 없어 투명 인간이야 몰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저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수준이 너무 올라와 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 음악을 그렇게 즐겨 듣는 편은 아닌데 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요즘은 누가 나오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가끔씩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너무 빨리 늘어서요. 2년 전 음악이 분명히 틀리고 5년 전 음악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일 부러운 것은 뭐냐면 세계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방향하고 발을 맞춰서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가면서 또 자기들 거를 찾고 이렇게 정확하게 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라는 게 없잖아요. 앨범, 노래 다 무대기로 들어있는 그것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거 팔리는 장수 이렇게 대충 세가지고 우리나라 앨범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됐다는 둥 막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몇 년 지나도 대중음악 수준 전체가 이렇게 는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듭니다. 근데 일본에서 대중음악 쪽 일하는 관계자를 만나면 엄살들 무지하게 떨어요. 일본 대중음악은 이제 갈 데가 없다.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앞으로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너무 못한다. 왜 이러냐. 막 이러는데 엄살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체크해보면 분명히 깜짝깜짝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바로 옆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서 배울 점이 있고 또 즐기기에도 충분한 그런 자원들이 무한하게 거의 널려있는 셈입니다. 그거를 막고 있어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글쎄 뭐 문화 개방 한다고 이번 정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 한다 안 한다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 속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깝깝해서 방송 진행하는 입장으로 또 음악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냥 사족을 덧붙이자면 저는 일본 역사나 일본 영화나 일본 음악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일본 사람들 친구도 꽤 있지만 그렇게 뭐 과거에 대해서 무심하다거나 아니면 뭐 옛날 일인데라고 생각하는 축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돈은 없지만 뼈대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친일파들 멀쩡하게 살아남고 다 길길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다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은 아주 나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갈 거는 가야 되고 그리고 싸우려면 결국 한번 정면으로 붙어봐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싸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나인인치 네일스의 피그를 들었습니다.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잘 구워 먹자. 그래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건전한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죠. 돼지고기를 잘 구워 먹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매우 음산한 어조로 아주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좋은 곡입니다. 요즘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꽤 다루다 보니까 이제 토론 비스름하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서 토론 비스름이하게 여러분들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그 내용보다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기술에 비해서 남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지를 듣는 기술들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인투유 나인 씨는 동성 연애자들에 관한 것 중에서 일반적인 정상인들 입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게 마련이다. 정상 비정상인을 따지는 게 좀 웃기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불결하고 소름 끼치고 그러던데 이런 글을 쓰셔서 무지하게 구박을 받으셨습니다. 구박은 본인이 자초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인투유 나인 씨께 제가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성 연애자들이고요. 연예자들이 아닙니다. 연예인은 꼭 연애인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연애인이라고 쓰시는 분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 무슨 일반인들에게 대리 연애 뭐 이런 거 해주는 사람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려면 일단 그 주제가 되는 단어의 철자 정도는 아신 다음에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투유 나인 씨 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리플을 달고 반박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반박글들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투면에서 제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정도만 놔두고 내일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있는 글 중에서 벌써 몇 개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들 가운데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 어법이나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버섯돌이가 무조건 삭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투유 나인 씨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동성연애자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에게 동성연애가 좋은 거고 우리 모두 그걸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고 구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처음으로 그 게이라는 대상을 처음 목격하게 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그 경우에 저는 상대가 나빴어요. 이 외향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딱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 그런 스타일의 분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투유 나인 씨가 얘기한 것과 같은 똑같은 정도의 어떤 불결함이라든가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런 게 아니로구나라고 제가 인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모자랐던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선입견들을 제 눈에서 제거하고 그러는데 저도 한 10년, 15년 세월이 걸렸거든요. 우리가 차분차분 주위에 이해를 안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설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화내면서 야 이 개 X 야 너는 어떻게 그따위 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아름 마녀 씨의 글 제가 아는 동성연애자들은 다들 착해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글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성연애자들이 착하든 못됐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원을 보내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착하든 못됐든 관계가 없잖아요. 못됐더라도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그게 자기네들 살아가는 권리라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성연애의 종언을 쓰신 환자 씨는 왠지 그 동성애자들 비주류, 마이너리티의 혼탁한 향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돼보고 싶다고 라는 논지의 글을 남기셨는데 그거 본인들이 들으시면은 화낼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흑마술사 씨는 우리 게시판에 이것도 게시판이 점점 더러워져 가는가 젠장이라는 한탄을 남기셨어요. 적어도 이것만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동성연예나 미친다. 동성연애라니까요. 결혼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단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욕을 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도 여기만은 다른 곳과는 물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해철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대의 방송이 얼마나 자유분방하길래 여기 모이는 이들까지 이러는 건가요? 혹여 그건
일부 사람들의 잘못이지 해철님의 잘못이 아닌데 왜 가져다 붙이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말하는 거지만 나쁜 팀원 없습니다. 단지 나쁜 팀장만 있을 뿐.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두서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해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팀장이 나쁜 걸로 해놓죠, 뭐.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서 감정적인 글들이 오가고 그렇게 된 것은 전부 제 잘못으로 다 하고 이제부터는 서로 깔끔하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인격 파탄자씨, 나 여자야. 사랑스러운 내 애인도 여자야. 우리 사겨. 근데 왜 우리가 변태 소리를 들어? 그래서, 예,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성동본이 하나 껴들었네. 이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동성연애는 동성연애가 아니고 연애이며 동성연애라는 그 표현 자체도 되게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애라는 건 뭐라 그럴까, 사랑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한 차원 낮은 단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담아서 이야기할 때 그 뉘앙스가 뭔가가 좀 담겨있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선희씨, 어제 방송에서 동성동본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도 그거 반대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전에 책에서 봤는데 동성동본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기형아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100% 기형아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자신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도 일단 사고를 당하면 그 고통이 100만 분의 1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정말 맞네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도 사고를 당하면 그 고통이 100만 분의 1만 오는 건 아니다. 이 문장 아주 죽였어요.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도 일단 기형아가 나오면 그 고통은 100%라 이거죠. 기형아를 낳은 부모 역시 미안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성동본 근친상간끼리의 사랑은 뭐라 하지 않지만 아이까지 낳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그 동성동본 커플들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근친상간과 동성동본을 같이 나열해 놓은 거를 보시면 거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실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선희 씨께 말씀드리면 그 글에 리플 달아가지고 설명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좀 아셨겠지만 동성동본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기형아가 탄생할 확률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남들이 결혼을 했을 때 기형아가 나올 확률과 똑같습니다.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한다고 해서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과학적으로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제가 평산신 씨 34대 손이거든요. 34대 34세대가 내려오면서 그 DNA가 전해져 내려오면 그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을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왕창 0이 무지하게 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은 남입니다. 그러니까 동성동본 같은 집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씨를 만나면 반갑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으로 나랑 같은 성을 쓰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기쁜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DNA 면에서 가까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근친혼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생학적으로 이상하게 유전자 조합이 될 경우에도 근친이 아닌 결혼을 해서 한 번 더 그 세대가 거쳐주면 그 유전적으로 생긴 문제점이 모두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라는 게 쉽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되셨겠죠? 그 얘기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들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음악방송이거든요. 토크쇼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나를 낳았을 경우에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를 동시에 받잖아요. 그게 사실 내가 아버지 성을 쓰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 쪽 DNA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제가 신씨잖아요. 신씨랑 결혼했던 제 조상들 중에서 할머니들 싸그리 전부 김씨, 홍씨, 이씨, 박씨 이런 사람들하고 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늙어 죽어야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난 토론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동성동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척 개념 그것들하고 또 그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관념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우생학적인 면에서는 그분들의 주장에는 어떤 논거가 없습니다.
FM 방송이 아니야. 이게 무슨 꼬라지야? 토크쇼야? 뭐야 이게? 콘입니다. 노래 듣죠? FM 음악방송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Falling Away From Me. ghoststation.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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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the ocean far beyond the air through the net. We're not here, we're not there, but we're everywhere. But we're everywhere. Everywhere. The Ghost Station. ghoststation.lycos.co.kr로 들어와 주셔서 신청곡과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bs.co.kr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떤 거짓말, 번역가 이세욱님의 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나는 개학 전 2, 3일 동안에 거의 모든 과제를 처리하는 게으른 학동이었다. 산으로 들로 쏘다니고 냇가와 저수지에서 미역 감고 고기 잡으면서 방학을 보낸 탓에 그 해에도 벼락치기로 과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날림으로 후다닥 해치우기가 쉽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다. 일기가 바로 그렇다. 달포 전부터의 일을 날짜에 따라 기억해내기도 어렵거니와 하루 일을 반성하면서 매일 써야 하는 일기에 한 번 몰아서 쓴다는 것도 어쩐지 마음이 꺼리끼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일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거짓으로 글을 쓰느니 종아리 몇 대 맞고 말겠다는 잠옷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그런데 세우가 일기는 왜 안 냈니? 라는 선생님의 자상한 물음 앞에서 나의 각오는 너무나 맥없이 풀어져 버렸다. 교대를 갓 졸업한 앳된 모습으로 부임 인사를 할 때부터 나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돼버린 선생님. 2년 내리 담임선생님이 되어 나의 글재주를 칭찬해 주시고 많은 책을 빌려주며 독서 지도를 해주셨던 나의 우상. 그런 분이 일기를 왜 안 썼니? 가 아니라 왜 안 냈니? 라고 다정하게 물으시는데 내 입에서 어찌 안 썼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으랴. 나는 뒷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집에 두고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 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그럼 늦게까지 기다릴 테니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가져오렴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진 뒤였다. 한숨을 푹푹 내쉬며 오리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든 써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집에서 일기장과 연필을 챙겨 다시 학교로 가는 길은 내 상상력이 시간에 맞서 가열차게 싸움을 벌인 눈물겨운 전장이었다. 나는 산길을 걷다가 쓸거리가 생각나면 무덤 가든 나무 등거리든 풀밭이든 아무데나 앉아 하루치씩 써나갔는데 날짜와 날씨가 어긋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동네 아이들의 무용담이 내가 겪은 일로 둔갑한 것도 부지기수였다. 해걸음이 밀려올 무렵에야 선생님께 갖다 드린 그 일기 덕분에 나는 상을 받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시상식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나에게 상장을 전해주시지 않더니 방과 후에 나를 따로 불러 상장을 내보이며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잘했다고 상을 줄 순 없겠지? 그래도 일기는 엉터리지만 소설을 쓰면 잘 쓰겠다. 이건 내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 나중에 커서 좋은 소설을 쓰거든 찾으러 와. 나는 아직 그 상장을 찾지 못했다.
레너드 코헨 노래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무지하게 깔리네요. I'm your man. 랄랄랄랄랄랄랄. 나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데. 다음 사연 심각한 건데. 근데 본인은 별로 심각하게 읽기를 바라실 것 같진 않아요. 안주영 씨. 엄마 아빠가 이혼한댄다. 뭐 오늘 서류를 내고 왔다는데 별 생각이 안 든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만 든다. 주위에서는 이런 내가 이상하다고만 하면서 어떻게든 말려보라고 한다. 지 얘길. 내가 말린다고 안 살 사람들이 도로 사남? 진짜 마음에 듭니다, 주영씨. 그리고 나랑 내 동생 보고는 왜 이렇게 불쌍하다고들 하는지. 엄마 아빠 이혼하면 불쌍한 애 되는 건가? 아 그래, 내 동생은 어린 놈이 받을 쇼크가 좀 클 터이니 불쌍하구나. 쯧, 불쌍한 내 동생. 이제 나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누구하고 사냐인 것 같다. 혼자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것 같다. 대마왕님 같으면 엄마 아빠 중 누구랑 사실 건지요? 엄마, 아빠? 혼자 사는 게 역시 제일로 좋은데, 쩌비. 지금 나는 부모님 이혼보다 내 중간고사가 더 걱정이다. 성적 좀 잘 내보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만한 곡으로 아무거나 한 곡 땡겨주세요. 꿋꿋하셔서 좋으네요. 그리고 뭐 그런 일 있다고 해서 꾸지리 해가지고 얼굴에 줄 쫙 가가지고 주위 사람들 한 2,000명 찾아다니면서 나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저 같으면요, 몇 살 때였나? 그 생각을 실제로 해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집 가정사정도 다 나오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할 순 없고, 저는 엄마랑 살겠다고 결정했었어요. 제가 딸이었으면은 저 아버지랑 살았다고 얘기했을 거고, 제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랑 살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키가 더 크고 이제 몸집도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생각만큼 많이 커지진 않대요. 근데 아마 우리 엄마가 여자가 이렇게 혼자 사시다 보면 이 등치 큰 사내 녀석이 필요하실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엄마 쪽이랑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기까지. 누구야 이건? 34, 24, 33? 쭉쭉 빵빵걸 유령 방송 뜨다 호호. 마왕띠, 제가 마왕 오빠 띠를 안 지도 언 10년이 넘었군요. 제 소개를 해드리죠. 전 이름처럼 마왕 오빠가 그렇게 강조하며 좋아하는 스타일의 일명 쭉쭉 빵빵의 거리예요. 키는 170이고 몸무게는 51kg. 죽이죠. 지금 마왕 오빠 거리 없다면 오빠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요. 전 오빠처럼 키 작은 스타일이 귀여워요. 호호호호. 오빠의 방송이 그저 그렇게 되길 빌며 또 쓸게요. 호호호. 이 밑에 누가 리플 달았던데. 34, 24, 33이면 그냥 쭉쭉 아닌감? 이라고 쓰신 분. 예, 그거는 쭉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이 3사이즈의 환상에 빠져서 이 사이즈만을 너무 이렇게 딱 보고서 그 숫자대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답니다. 왜냐면 수치를 잴 때요, 특히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 둘레, 전체 둘레하고요, 어깨 넓이하고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경이 가장 큰 쪽을 재는 게 가슴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밑쪽에 예? 그만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성의 신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한다고 해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 분들이 자꾸만 계시는데, 그러는 여성분들은 남자의 다리 길이나 기타 등등에서 논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여자를 우습게 알거나 뭐 이렇게 남성 우월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호주제 폐지 찬성해요. 그리고 이름도 우리 엄마 성 갔다가 우리 어머니 성 갔다가 그냥 신김해철, 나도 그거 해볼까 생각했는데 왜 안 했냐면 발음이 너무 나빠요. 이상해. 뒤끝이 이상해서 그런 거고,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혹시 애 낳게 되면 애들 중에서 만일 2명 있으면, 1명이라도 한 수 없고 엄마 성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와이프랑도 가사 반반 분담 할 생각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쭉 빵빵이라든가 신체 사이즈라든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야비한 발언, 이걸 멈출 놈이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예. 34, 24, 33에 사귀어보고 싶다. 예, 저는 오는 여자 말리지 않고 가는 여자 붙잡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세한 신상 명세서와 사진,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간단한 양력, 자기소개 등등을 적으셔서 저한테 제 개인 이메일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년이랑 우리 방송의 주제는 동성연애, 동성동본, 그리고 자기 사는 거 힘든 얘기하고 음악 얘기 놀자, 그리고 자기 하루 종일 탱자탱자한 얘기하고 미소년 얘기,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 각자 좋아하는 미소년 취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내신 분의 아이디는 미보이스 세상. 참고로 저는 새끼를 품은 눈을 1순위로 치지요. 예. 우리 방송 듣고 있는 그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에 대한 환상 벌써 다 깨졌을 거야. 맨날 침 디글디글디글 흘리면서 이 말하는 거 봐라. 새끼를 품은 눈. 뭔가 섹시하면서도 무지하면서도 강렬한,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연약함. 이런 저를 보며 저의 라이벌은 1순위는 무조건 평범한 분위기를 풍기는 비범함이라며 일가를 치죠. 저는 바둑이 취미인 사람이나 등산이 취미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몰아세우진 않습니다. 물론 절대 그런 취미는 이해 불가능입니다만은 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소년 감상이 취미의 한 장르로 구분되기를 빌며 입사원서 취미란에 써도 이상하지 않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꿋꿋이 저의 취미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미소년을 나열하면 눈이 높다고 비판하는 인간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 전 이미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친구들의 이상형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 남자들은 현실에 없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잘생긴 놈이 유머 감각까지 있다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를 바라는 내 친구년들은 과연 제정신일까요? 도대체 잘생긴 놈이 유머 감각까지 있다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잘생긴 놈이 유머 감각까지 있다면 나는 버섯돌이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잘생긴 놈이 유머 감각까지 있다면 사람이 아니지. 나만 몰랐네. 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잖아. 유머 감각과 잘생기면서 유머 감각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건가?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 타이밍에서 지금 허벅지 벅벅 긁으면서 우와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 타임에서 노래가 뭐가 나가게? 예, 제 자뻑에 가득 찬 목소리 보내드리죠. 오버 액션맨. 참 요새 저는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 식구들의 이 물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2주 동안 유니버설 뮤직하고 SBS 파워 FM이 함께하는 SBS FM I Love Radio CD 팝 컴필레이션 앨범하고 FM 전용 라디오를 하루 5분께 드려야 되는데 주소들 무지하게 안 적으시더군요. 실명하고. 뭐 계속 받기 싫으면 계속 맘대로 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상품 무지하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랄랄랄랄랄랄. 자, 마지막 곡으로 또 에로 특집, 에로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방송 처음에는 토크쇼 비스름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FM 음악방송인 척을 좀 해야죠. 그래도 오늘은 텍사스가 낳은 전설의 락 트리오 ZZ 탑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ZZ 탑 길게 흰수염 길러가지고 산신령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 보면 실제로 산신령 짓을 해요. 돈 없는 가난한 청년이 주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굉장히 예쁜 여자가 하나 와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서 둘이 눈이 딱 마주치죠. 그 여자가 사라지고 한숨만 쉬는 청년. 순간 지지탑 3명이 흰수염을 날리며 나타납니다. 뿅! 그래서 지지탑 마크가 새겨진 그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청년이 그 차 타고 열라 따라갑니다. 뭐 이런 식인데 뭐 터쉬라든가
또 뭐 레그스라든가 이렇게 부기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심플한 락 사운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 빌리 기븐스는 대단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쉽고 편안한 그런 락앤롤 음악을 연주하지만 블루스 기타리스트로서의 빌리 기븐스의 역량은 그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무지하게 존경한다라고 밝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ZZ 탑의 블루즈 앤 블루스를 준비를 했는데 에로 음악으로 쓰시기에도 하자가 없으며 또 굉장히 고독한 날 이 왠지 블루스를 들으면서 소주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가게 가시면 저 기타 제제주 위스키 중에서 진짜 스카치 위스키나 몰트 위스키 말고 기타 제제주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소주값하고 비슷합니다. 아이 그래도 일단 글라스에 따르면 액체가 호박색 위스키 색깔이잖아. 그거 마시면서 들으면 아주 기분이 괜찮아질 겁니다. 다음날 머리 무지하게 대가리 아픈 거는 본인들 탓입니다. ZZ탑의 블루즈 앤 블루스 보내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로 시간, 따뜻한 시간 보내십시오.